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특히 이제 미분 파트의 문제 초반부에서는 그런 이제 정의와 개념에 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거 다 보여. 그래도 더 투해 보여. 나중에 찍힌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개념이나 정의에 관한 것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이런 보고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할 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교과서의 기본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르다. 그런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때그때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뭐 단순히 수능 공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수리적인 개념의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6장의 처음에 교재 56페이지에 미분의 정의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이 단원에 뭐 필요한 것, 뭐 미분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교과상에서 두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야.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것, 그리고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하여서 미분계수의 정의, 그치?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나와 있을 테고, 미분계수의 정의식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표현이지. 두 가지 표현의 미분계수의 정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정도까지가 이제 교과상에 나오는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 그 식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 정의식부터. 먼저 도함수의 정의에 관해서.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함수 y =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원소 x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구간이나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y = fx가 fx 위에 그 함수 위에 점 x에서 x, y지. x, y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f'x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그리고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쓰기도 해? dx분의 dy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지. 근데 여기서 그 dx분의 dy로 여러분들이 알고 뭐 식을 정리하거나 뭐 나중에 공식 정리하거나 뭐 그럴 때 뭐 그 매개변수를 활용한 뭐 미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지금 dx분의 dy에 관한 식들로 막 이렇게 변형해서 식을 갖다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치? 근데 그거 이전에 요 식이 조금 여러분들이 쓰기 불편할지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순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먼저 뭐부터 계산해라? d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함수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먼저 계산한 후에 가로가 쳐져졌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극한의 결과들로서 극한의 존재 여부를 살펴라. 짧지만 이제 그런 뜻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굳이 이렇게 극한이라든지 델타 x, 델타 y를 갖다가 구분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자는 의미야. 알겠지? 이렇게 쓰는 이유도 있어. 그냥 dx분의 dy 해놓으면 될 거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써놓느냐? 응? 이게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 부분들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함수 fx에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보통 풀어 써놓지? 그치? 그래서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고, 이때 같은 식을 갖다가 델타 x를 우리가 h로 표현을 하여서 델타 x를 h로 표현하여서 h가 제로로 가는 극한이라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많이 쓰는 식은 요 식이지. 그치? 근데 종종 이제 우리가 증명하거나 증명문제, 논술문제, 증명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쓰지만은 이 표현도 상당히 자주 사용해. 특히 나중에 적분에 가면 이거 많이 사용해. 적분에서 뭐? 구분구적법 할 때. 적분에서 구분구적법은 잘게 쪼개어서 그것들을 면적을 더한다는 의미잖아. 그치?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잘게 쪼개 면적 계산할 때 밑면의 면적이 델타 x로 보통 계산되거든. 델타 x에다가 함수의 높이. 이렇게 해서 작은 직사각형들을 쫙 더하자. 그럴 때 이 델타 x를 많이 표현했어. 알겠죠? 요 h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미분 문제라든지 도함수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극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을 다룰 때, 극한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을 다룰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적분식에 나중에 이런 미분을 갖다가 변형해서 적분관계식이라든지 특히 구분구적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는 델타 x의 표현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때 나름대로 익혀두면 돼.
자, 그리고 이때 요 식을 갖다 우리가 또 변형해서 요 식을 변형해서 t가 이 미분계수의 미분계수란다. 도함수의 정의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쓰이지, 그치? 그래서 t가 x로 갈 때 t-x 분의 ft-fx. 여기서는 델타 x를 h로 줄여줬지만은 요때는 거기에다가 요걸 갖다 다시 h를 갖다 뭘로? x 근처, 우리가 알고 싶은 정의역상의 어떤 x에 대해서 그 근처에 어떤 값 t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 알겠지? 그래서 요걸 이제 델타 x가 되어서 요게 이제 0으로 가는 그런 극한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 양식들이 있다는 거야. 결국에 의미상으로는 다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보여주거나 제시문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할 때에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제 해석 등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이런 표현들은 다 도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이제 도함수의 정의식도 있지만은 도함수의 정의식도 있지만 요걸 이제 x를 특정 값 a 구간 내에서 어떤 특정 값 a로 x를 우리가 치환해서 넣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극한에 대한 정의가 극한으로 표현된 정의가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과 도함수의 정의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같은 기본 관계식에서 오는 거예요. 극한 관계식에서 오는 건데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 값을 지정하여서 그 값에 대한 미분계수의 존재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되어지고 도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 결국에는 같은 얘기야. 비슷한 얘기야. 알겠지? 자, 뭔가 미분계수의 존재 여부나 도함수의 존재 여부 등을 다룰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다른 질문 아니야. 문제에서 논술 문제야. 논술 문제. 논술 문제에서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계수의 어떤 특정 x =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혹은 특정 구간 내에서 혹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존재하는가 도함수를 구하여라 도함수를 정의하여라 도함수가 존재하는가 혹은 도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 있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 사용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의식이야. 알겠죠? 도함수나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델타 x분의 델타 y 꼴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무엇을 취해서? 그치. 나중에 극한을 취하여서 그 극한의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제시하거나 혹은 도함수식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거 틀리면 이건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런 일을 해볼 기회가 별로 있어 없어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문제들을 풀 때에는. 수능 문제 같이 고급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증명해야 되는 요소들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미분계수나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하여서 미분계수의 존재 여부라든지 미분계수를 구한다든지 도함수가 정의되어진다라는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반드시 뭘로 다뤄야 돼? 반드시? 그치. 델타 x분의 델타 y 정의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그 결과들을 유도해내야 돼요. 알겠지? 그 결과들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식을 이런 형태로 쓰느냐 델타 x 형태로 쓰느냐 h로 써. 보통 h로 많이 써. 이게 식이 편하니까. 알겠죠?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식이나 두 번째 있는 요 식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여기다가 a를 대입하여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여서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y 프라임, f 프라임 x, dx분의 dy, dx분의 dfx 이건 뭐 정의한 기호니까 기호의 사용일 뿐이니까 물론 이 각각의 기호 사용에도 각각의 의미를 달아서 설명하는 수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뭐 구별할 필요는 없겠어. 알겠지? 그래서 dx분의 dfx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또 함수 y = fx에 대해서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하는 이 과정을 함수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계산법을 우리 미분법이라고 정의한다. 미분법에 대한 정의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여기에서 이 극한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도함수가 존재하는가 혹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가를 따질 때 그 마지막은 무엇을 다루게 되어 있냐면 극한의 존재 여부를 갖다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함수가 연속 어떤 특정 x 이퀄 a에서 함수가 연속한다라는 걸 증명할 때도 비슷해. 어쨌든 연속이라든지 이런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마지막에 극한을 다뤄야 되지.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보여줘야 돼? 무엇과 무엇과 무엇의 일치성? 자극함과 우극함과, 그치, 함수값의 일치성을 봐줘야 되지. 그치? 그리고 그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그 함수의 값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 근처에서 x 이퀄 a의 아주 좁은 근처에서 함수의 양적 변화가 매우 크다, 적다? 매우 적다라는 의미도 되게 돼. 어쨌든 이쪽에 다가오고 아주 가까이 가서 x 이퀄 a 아주 가까이 가서 여기서 다가오는 것과 이쪽에서 다가오는 값과 결국 그 값 자체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지. 매우 좁은 영역에서는. 그치? 그런 이제 가상의 의미가. 그리고 그렇게 돼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 x 이퀄 a 근처에서 우리는 함수를 이웃하는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 이웃하는 것과, 극한은 이웃이니까, 그치? 이웃하는 것과 그 함수의 각과의 그런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야.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극한이 존재해야 되지. 대신에 여기서는 뭐만 존재하면 되냐면 극한의 값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얘는 정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에 의해서 얘가 정의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직 요거는 정의가 안 된 거야. 극한에 의해서 정의가 요게 존재한 미분계수라고 하자.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미분계수가 정의되는가 혹은 미분계수가 x 이퀄 a에서 존재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x 이퀄 존재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f'a를 계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f'a가 이거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f'a 자체가 곧 뭐야? 어떤 함수의 값이 아니라 도함수에다가 f'x에다가 x 이퀄 a를 대입해서 나온 어떤 값이 아니라, 알겠지? 그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극한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치? 뭐만 해주면 돼? 자극함과 델타 H가 뭐로 가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에 대해서 자극함과 우극한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극한만 존재하면 그 도함수에 대입되어진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겠지? 좌극한과 우극한에 의해서 이 극한만 존재하면 그 x 이퀄 a에서의 뭐는 정의되는 거야? 그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정의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란, 그러니까 그 함수의 값은 필요로 해, 안 해? FA는 필요가 있어, 없어? FA 자체는 필요 없어. 알겠지? FA 자체는 뭐에 대한 것? 저 정의에 따른 극한의 존재만 우리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대신에 FA가 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여기에 FA에 대한 계산이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FA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에 어떻게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즉 FA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FA 자체가 존재하지만 이 극한에 대한 계산이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사실은. 알겠지? 이 식 속에 자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 예, 김정우 학생인가? 정우지? 네. 아, 예. 응? 누구지? 한 명. 아, 지훈이요. 예, 지훈이. 정우는. 지훈이 한 명. 아, 정우 말고. 예, 지훈이 지금 안 왔거든요. 네, 아까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별해. 뭐냐면 우리가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는 결국 요거 계산만 하면 되거든. 근데 함수 fx가 함수 f'x가 ex로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자. 미분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어떤 함수가 그냥 주어져서 x의 제곱이야, 그치? fx 이퀄 x의 제곱으로 줬을 때 어떤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도 거기에 도함수는 우리가 미분 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극한을 통해서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이것의 미분계수가 2a가 되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요걸 직접 사용하면 돼, 안 돼? 요걸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극한을 갖다가 조사하게 되는데 이 극한의 마지막에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결국은 2a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정확한 우극한 뭐 하든지 해가지고 x 이퀄 0에서 뭐 해가지고 정확한 우극한 해가지고 뭐 2a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2a가 여기에 있는 f'x의 2x에서 2a하고 같다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무슨 얘기? 이거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라서 문제 풀 때에도 흔하게 접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미분계수를 통하여서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한의 값의 결과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근데 만일 얘가 이것의 결과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형태야. 지금 문제에서 보다 보면 얻을 수 없고 여기에 뭔가 식이 있긴 있는데 이 식이 우리가 극한을 완전히 계산할 수 없는 상태야. 알겠지? 극한을 완전히 계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얘가 따로 주어져 있어. 얘가 따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여기에다가 요걸 이용해서 2a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리고서 요걸 갖다 a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극한을 포함한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요 속에 숨어있는 뭔가 모르는 정보를 또 얻어낼 수도 있어. 얻어낼 수도. 뒤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우리가 논술 문제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형태들이 어떠한가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 과정인데 생각보다는 이것들이 꽤 복잡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만큼 문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적절하게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잘 다루느냐.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알겠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정의를 이용할 극한에 대한 어떤 계산이라든지 이런 계산 능력들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적절한 선들을 문제의 우리 기초적인 어떤 예시들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미분계수의 존재에 관해서는 f'a가 존재한다는 표현에는 이제 두 가지 관계의 식이 포함된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극한이 연속이라는 표현은 x 이퀄 a가 연속이라는 표현은 연속이고 그 함수의 값이 존재한다. 즉 요거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함수의 연속의 조건이지.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함수가 그 점 근처에서 뭐여야 된다? 연속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거나 할 때 혹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게 뭐야? 도함수의 존재 여부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는 그 함수가 그 구간에서 무조건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되지 일단은. 그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 먼저 쓰잖아. 그 얘기 여기다 써준 거야. 일단은 연속인 조건. 그 다음에 x 이퀄 a 근처에서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뭐가? 극한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에 따른 극한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점검해 주는 거야. 요거는 그냥 쓰는 거지 보통. 그치?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극한을 따져서 미분계수가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되어진다 라고 쓴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금방 봤던 정의식이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서 우리. 근데 어떤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굳이 따져야 될 필요가 없는 함수도 있어. 문제 조건에 따라서는. 자명하게 딱 하다 보면 좌극한 우극한 뭐 따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딱 일치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 근데 그런 경우까지 굳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좌우극한이 뻔하니 일치하고서 있는데 그걸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극한의 계산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일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응? 근데 뻔하니 뭐 이렇게 좌우극한을 h가 0으로 가는, 그 다음에 x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로 가는 그런 좌극한을 따지지 않아도 극한이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그 둘을 갖다가 좌극한 우극한을 다 꼭 나눠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에는. 알겠지? 예를 들어서 f'x 이퀄 k라고 하는 f'x 이퀄 k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f'a가 상수 형태로 나왔어. 응?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형태에 대해서 그것의 극한이 꼭 좌극한 우극한의 일치성 꼭 따져봐야 알아, 그거? 왼쪽에서 와도 k고 오른쪽에서 와도 k고 이걸 꼭 따져봐야 알아? 그건 아니지.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에 처리해도 되긴 돼. 알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미지함수에 대해서는 둘로 좌극한 우극한의 일치성을 꼭 따져줘야 된다. 약간은 요령도 있어야 돼. 자,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 교재 56페이지에 문제 1번. 요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 이제 서강대, 그 다음에 부산대, 더 일반화된 형태의 문제는 이제 서울대학교 심층면접 문제에서도 나왔어. 똑같은 형태가. 이거와 똑같은 형태가. 자, fx 이퀄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로 나뉘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x의 제곱 sin x분의 1꼴로 정의되어지고 x 이퀄 제로일 때는 0. 자, 일단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중요한 게 지금 x 이퀄 제로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의 문제지? 네. 기본적으로. 그치? 네. x 이퀄 제로일 때 연속이야? 네. x 이퀄 제로일 때 연속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자, 함수의 값은 얼마야? 0. x 이퀄 제로일 때. 극한 값은? 0. 극한 값이 0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한다는 것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곱하기 x 사인 x분의 1이 x가 0으로 갈 때 그것은 그 0? 네. 그 한 번에 전 단계를 그걸 이제 그거 설명하면 되는데,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전 단계에 무엇인가의 식이 필요하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 1이다. 다시 다른 사람들 같이 생각해봐.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그거는 이제 계속 가니까 말이 좀 꼬였지. 그치? 다른 게 아니라 x의 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 x가 0으로 갈 때 1이다? 그러니까 x 말고 sin x분의 1. 그치? 네. x 사인 x분의 1이 1로 가. 그리고 x sin x분의 1? 네. x분의 sin x 하는 거. x 그러니까 그걸 바꾸면 1이 되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x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 x가 0으로 갈 때 1이잖아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좀 말로 들으니까 헷갈리지. 그치? x sin 난 왜 이렇게 선택했나 그랬더니 얘를 갖다 지금 이렇게 본 거지. x분의 1에 sin x분의 1. 그치? 네. 그래서 요것의 극한이
x가 요거는 근데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x가 뭘로 가는 거야? 무한. 이거의 극한으로 하려면 그치 이건 x가 무한으로 갈 때 극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 x분의 1이 0으로 가야 되니까 리미트 x분의 1이. 네. 이게 약간 뭔가 좀 다르긴 하다잉? 뭔가? 응? 그래서 x분의 1이 0이 갈 때에 대한 그래서 요게 1이 되어지는 거거든. 요거는 뭔가 조금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삐딱선을 탄 것 같다.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요식은 아니지. 비슷하게 와기 왔어. 그래서 x의 그런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x가 무한으로 x분의 1이 무한으로 x분의 1이 0으로 갈 때지. x분의 1으로 0으로 갈 때 요걸 그 x 하나에 대해서 요게 극한이 지금 1로 간다. 그리고 이제 x 하나가 곱해지는데 그 x 하나가 0으로 가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하나의 x는 0으로 보내면서 또 다른 하나의 x는 이쪽은 x를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을 계산해서 그걸 쓴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어떤 문제점을 이거 뭐 우리 문제풀이를 떠나서 이제 그 풀이 방식들이 채점자들이 풀이 방식들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따질 때 학생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그런 이론들이 과연 수리적으로 타당한가 채점관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아주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제 끄집어내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x 값을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에 대한 위배가 생기지 여기에서. 그치? 여기 조건들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x분의 1을 t로 치환. x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그러면 t 제곱분의 sin t잖아요. t 제곱분의 sin t. 응? t의 제곱분의 sin t?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t 제곱분의 sin t. t 제곱분의 sin t 이렇게 된다. 그럼 t는 무한대로 가죠. t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니까 x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니까 t는 그치? 그 x를 0으로 보내면은 t는 무한대로 가지. 네. 그래서 그러면 t분의 sin 리미트 t를 무한으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자. 그럼 요건 결과가 어떻게 되지? 결과 0이 되지 이거는. 이게 0이 되는 건 왜 그래? 이거는 이것 때문에 0이 되는 건 아니지. x분의 sin x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에 의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그거 사용 용처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것 때문에 0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제 설명해 보란 게 요 비슷한 걸 설명해 보란 거야.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제대로 이제 이해해서 요걸 0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어떤 이야기가 더 필요해? 식으로는 그냥 이것만 써도 돼. 알겠지?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용을. 왜 이게 0으로 가는지. 이거 직관적으로 해도 0으로 가지? 왜 0으로 가? t분의 sin t가 1로 수렴하고 t분의 sin t가 1로 수렴하진 않지. t가 무한으로 가는데. 제목만 t분의 sin t도 0으로 수렴해. 알겠지? 네, 선생님. 그치. 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지고 툭 하고 던지잖아. 무슨 도딱 떠왔냐? 그치. 이때 설명이 필요한 게 이거 하나 기억해도 저 설명 필요할 때 우리 조임정의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조임정의. 뭐에 대한 조임정의? sin t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부정형의 극한이야. 이거 분모가 무한으로 날아가는 극한이고 얘는 제한되어 있지. 이런 형태의 이제 극한을 다룰 때야. 하나가 무한이나 0으로 수렴하고, 알겠지? 또 다른 하나가 제한적 영역을 가질 때, 부등식의 영역을 가질 때, 알겠지? 부등식의 영역을 가질 때는 무슨 정리 사용해서 극한 써줘라? 조임 정리 사용해서 그 제한된 범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임 정리를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거 꼭 기억해둬. 응?
조임 정리 우리가 유연하게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논술에서는 자주 쓰거든 그거.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식에서 조임 정리를 쓰도록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때는 문제를 쭉 보다 보면 그걸 그 본능적으로 아 여기선 조임 정리 써야지 이런 걸 알 때가 있어. 뭐냐면 문제 1번, 2번, 4번 소문제 있잖아. 소문제 1, 2, 3번 쭉 가다가 봤더니 얘가 부등식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식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식이더라.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쭉 해왔어. 그럼 마지막에 딱 극한부하라고 그래. 그럼 이거 뭘 써라는 거야? 그 앞에 식 부등식에서 조임 정리 써서 결과 제시하라. 그치? 요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제 조임 정리를 왜 이때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거 잘 모를 때가 있거든. 이것도 조임 정리로 증명하는 거야. 알겠죠? 네. sin t가 무엇과 무엇 t 값에 상관없이 t가 무한 들어가면은 이 sin t는 값이 정리돼야 안 돼. 안 돼. 진동하니까. 그치? 진동하긴 하지만 얘가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되지.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돼? 1과 그치?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변을 다 뭘로 나눠줘? 전체를 다? t의 제곱으로 다 나눠져 버리는 거야. 전체를 t의 제곱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봐.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왼쪽의 극한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그치? 오른쪽의 극한이 얼마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것의 극한이 0이 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뤄지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리고 이때 요 t값은 요 t값은 지금 이게 t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는 0으로 가는 걸로 그냥 그치? 무한대로 가는 걸로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데 만일 얘가 그 t의 제곱이 아니라 이제 t라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고려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절대값을 붙여서도 할 수 있어. 알겠죠? 나중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실제로 이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 또 보게 될 거야. 자, 여하튼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조임 정리를 사용해 설명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설명해야 될 때가 있다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이거? 응? 응? 네. 진동하는 함수에 대해서 부관이 정하여지고 진동하는 함수와 부정형의 식에 대해서 어떤 곱이라든지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극한들은 뭘 이용해서?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알겠죠? 증명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걸 정성적인 즉 성질을 논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한다고 한다면 자 얘는 어떤 파트를 담당해요? 전체 식에서 얘는 진동하는 파트를 담당해. 근데 이 진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무한에서 무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제한된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제한된 영역을 왔다 하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해버려. 그럼 제한된 영역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 어떤 값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값이 0으로 수렴해버리게 되면 그 곱의 결과는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걸 이제 설명으로 한 거야, 이거는. 알겠지? 아까 전같이 조임 정리로 우리가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가지를 다 이해해 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논술 문제에서 이거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식이에요. 이거 식 자체가, 이 함수 자체가. 예전에 서울대 문제에서는 이걸 갖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를 m으로 놓고 여기를 n, x의 n제곱으로 놓고 요거 푸는 요 함수에 대해서는 물어봤었어.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몇 제곱이 되든지 간에 결국 쌓인 x의 n제곱분의 1은 뭐와 뭐 사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러면 x가 0으로 수렴하면은 무조건 뭐가 되게 돼? 그치, 얘는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 하나 예외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 이래. 이게 살아남아야 돼, 이게. x의 m제곱이. 만일 m이 0이라면 돼, 안 돼? m이 0이라면 여기가 1이 돼버린단 말이야. 네. 즉 m은 뭐가 아닌 0이다? 그치, m은 0이 아닌 자연수.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만 돼. 알겠지? 이거 다 왔습니다. 다 치우고 잠깐만. 너 뭐 잘못했냐? 네. M이 유리수여도 돼요? 분수여도 돼요?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정수로만 정의돼 있어. 정의돼 있는데 M이 유리수여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왜냐면 제곱근식들도 이제 그 제곱근식들도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양인 영역에서 모든 제곱근식들이, 그래서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이제 조금 어렵게 내면 이제 그런 요소들. 이게 왜 살아남아 있대? x의 m제곱이. x의 m제곱 사라지면 얘는 그냥 진동해 버리거든. 얘가 1이면은. 그치? 그런 경우에는 정의가 안 되겠지? 뭐 그런 조건을 묻는 경우도 있어,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 여하튼지, 자, 이 함수에 대해서, f'0가 존재하는지 밝히고, 존재한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해라. 뭐, 이건 다른 거 없지. 그냥 정의식 그냥 사용해서. 미분계에서 정의식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요 식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 조건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미분의 정의라고 하는 파트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주변 이야기라고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이제 정의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지. f'0 x 이퀄 제로일 때 극한값에 대해서 뭐냐면 된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라고 했지만 사실 도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지, 그치? 미분계수의 정의식에 의해서 f'0 이퀄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h분의 f의 제로 플러스 h 마이너스 f 제로.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함수의 정의식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앞에 부분은 뭐에 적용해야 돼? x가 뭐가 아닐 때? x가 0이 아닌 영역에다 이건 제가 넣어줘야 되지. 네. 그치, 극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f0의 값, 함수의 f0 값을 그대로 넣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f0 이퀄, 우리가 앞에 생각했듯이 f0 이퀄 제로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지. 그치? 여기서는. 그래서 f0 이퀄 제로를 갖다가 여기서는 그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제로 플러스 h는 제로 플러스 h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h 제곱에 사인 h분의 1. 그치? 그리고 h 하나 약분해서 h 사인 h분의 1. 이제 요게 요것의 극한 계산에서 이 극한의 계산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원래는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는가를 갖다 따지려고 한다면 이것의 정확한 우칸을 다 따져야 되지. 그치? 근데 요 식에 있어서는 굳이 정확한 우칸을 다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정확한 우칸을 다 따져야 될 필요는 없어. 응? 그 극한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로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원래는 정확한 우칸 다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임정의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 sin x분의 sin h분의 1, 1과 마이너스 1. 아까 전에는 x의 제곱으로 해서 한 거는 x의 제곱으로 해서 한 거는 함수 fx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는가를 본 거야. x의 제곱 sin x분의 1 요걸로 한 거는 뭐에 대한 극한을 본 거예요? fx에 대한 극한을 한 거야. 알겠지? 리미트 x가 제로 갈 때. 근데 요거는 fx에 대한 극한이 아니라 뭐야? 미분계에서 정의식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식이 달라 지금. 그래서 x, h, sin h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극한의 계산식 과정에서 h 하나가 소거된 거지, 분자분모에서. 그렇지? 그런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sin h분의 1. 뭐 h 값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절대부등식. 조임정의를 이용하자. h가 0이 아닌 h에 대해서 전체다가 뭘 곱해줘? 절대값 h를 붙여줬지? 이런 표현도 조금 이렇게 알아둬. 여기는 절대값 h를 붙였는데 여기는 절대값을 뺐어.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그치? 왜냐면 얘 부호가 h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h가 양이면은 전체 이 부등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게 돼? 음이면. h가 음인 경우는. 전체에 마이너스가 곱하여지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그러면서 식이 쫙 정리가 되게 돼 있어.
알겠지? 좀 특별한 경우의 표현이야. 양쪽에 절대값 h를 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에 절대값 h를 붙이고 가운데는 절대값 h를 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부등호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h 값에 따라서 양음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에 극한에서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치? h가 0으로 수렴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뭐다?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도 뭐다? F'0도 0이다. 알겠지? 만일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참고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만일 0이 아닌 점에 대해서 0이 아닌 점들이야. 0이 아닌 점들에 대해서 F'X를 이걸 계산하면 어때? 한번 해봐 지금. 주어진 식에서 F'X 계산하면 X 이퀄 0이 아닐 때. 그럼 뭐 간단하지. 이거는 그 곱함수 미분법 사용하면 되잖아. 그치? 이건 그냥 도함수 계산하는 거니까. 정의식이 아니라. F'X는 2x의 sin x분의 1의 마이너스, 그치? x의 제곱 미분해가지고, 그치? 뒤에 것만 미분해서 코사인 x분의 1. 그치? 요 x의 제곱 빠졌네. 그리고 이제 요거 x분의 1 미분하면서 x의 제곱 사라지니까. 자. 그리고 이때, 이 F'X가 정의되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 이 m파이분의 1은 n이 x가 만일 2m파이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때는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얘는 무한 들어가면 이건 0으로 수렴하지만, 즉 얘가 0으로 수렴하지만 F' 0에 대해서 x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요 극한을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극한들은 어떻게 되게 돼? 저기 x 대신에 2n파이 대입해서, 알겠지? 2n파이 대입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저거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거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근데 마찬가지로 요걸 갖다가 요 n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가지고 2n으로 되어 있는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가지고 2파이만큼을 더 진행시킨 거야. 알겠지?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파이만큼, 그래서 한 칸 더, 이 뭐 어쨌든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그 주기의 증가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서 한번 점검해 본 거야.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이 n파이 플러스 1파이분의 1은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이것도 0으로 수렴하지만, 여기에다가 이 F'X의 요식에다가 2n 플러스 1파이분의 1을 갖다 대입하여서 극한을 갖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1이 나와 버리거든.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는 극한에서의 값이 일치하지 않아. 어쨌든 쟤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잖아. 그치? 쟤도 무한이고 얘를 갖다가 요 x를 갖다가 2n파인 경우와 2n 플러스 1파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자고 이거야. 그리고 극한을 보내본 거야. 원래는 극한이 존재하면 어때야 돼? 0으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면. 그치?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란 얘가 무한으로 가는 극한이잖아. 이렇게 아이디어를 쓴 거거든. 원래 얘가 극한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극한이 존재하면 이것에 의한 극한이나 이것에 의한 극한이나 그 극한의 결과가 어때야 돼? 둘이 일치해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일치해 안 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이 아닌 점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이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F'X는 분명히 있어. 그치? F'X는 분명히 있는데 뭐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F' 제로가 정의 안 되는 거야?
F' 제로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증명했잖아.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걸까, 이거? 주기성은 조금 요거 자체가 주기성을 바로 들어가진 않아. 왜냐면 x분의 1꼴이기 때문에. x분의 1꼴이니까. 이거 여기 왜 2n파이분의 1 넣은 거야? 이거 2n파이분의 1을 넣으면 여기 들어오면 그냥 2n파이가 되는 거야. x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2n파이분의 1 넣은 거니까. 알겠지? 이거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이건 뭐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F'X가 뭐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건 연속성을 증명한 거야, 연속성. 좌악한과 우악한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알겠지? 좌악한과 우악한이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서 얘는 그 함수가 0에서 연속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즉 F'X가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그치. F'X의 연속성을 조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연속, F'X는 도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F' 제로가 존재하느냐하고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렇지. 엄연히 다른 얘기야. 알겠지? 도함수에 우리들 그거잖아. 함수가 연속하느냐와 함수가 그 점에서 정의되어지느냐는 다른 문제지. 그치? 함수가 연속하려면 어떻게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지. 근데 함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그 값만 존재하면 되지. 똥하니 그 값만 딱 있어도 된단 말이야. 불연속이더라도. 그치? F'X도 도함수도 뭐다? 함수다. 그리고 그 도함수의 뭐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도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x 이퀄 제로에서의 연속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주제하고는 같은 주제야, 다른 주제야? 다른 주제야. 알겠지? 앞에서는 F' 제로가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거고 얼마냐. 알겠지? 얘는 거기에서의 x 이퀄 제로에서의 연속성에 관한 극한의 존재 의무를 통해 가지고 연속성이 존재하느냐. 그걸 이제 따지려고 한 거야. 알겠죠? 0 근처, 이건 좌극한 우극한은 아니지만, 요거 자체는 좌극한 우극한은 아니지? 좌극한 우극한은 아니야. 좌극한 우극한은 아니지만, 0 근처에서, x 이퀄 0 근처에서, 뭐가? x 이퀄 0 근처에서, 그 도함수가 정의될 수 있느냐, 극한값이 정의될 수 있느냐, 도함수의 극한값이 정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근데 정의가 돼, 안 돼, 지금처럼. 좌극한이 아니다로 극한이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일 수 있어, 없어? 그치?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F'X는 x 이퀄 제로에서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그러나 F' 제로는 뭐한다? 존재한다. 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잘 구별해 두라는 얘기야. 헷갈리지, 실제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얘기를 더 많이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 끝내자. 뭘 구별하라고 하는 의도인지는 알겠지? 논술 문제가 소문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소문항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항들 사이에서 저런 걸 절묘하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해놓으면 학생들이 헷갈려.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요거 쓰고 저거는 여기서 한 것과 다음에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구분들이 있어야 돼. 알겠지? 미분계에서 정의식 문제들 나올 땐. 응? 자, 다음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나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게 될 텐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더 다뤄볼 거야. 이 단원에서. 그만큼 이제 미분계에서의 정의가 미분 파트에서는 이제 가벼운 얘기지만은 논술 문제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는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한 시간을 이렇게 떼서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 잠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10분이니까
20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